월급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에게 월급 관리법을 제시해 준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월급 관리가 이제 250만 원이면은 진짜 힘들죠. 아마도 이제 사초생분들이 대부분 200에서 300 사이에서 많이 출발하실 것 같은데, 일단 관리를 하는 이것도 역시 목적이 먼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얼마를 모을 것인지, 이 목표를 잡는 게 먼저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가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이제 250만 원으로 내가 돈을 모아가는 그 금액을, 단기적인 금액을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 친구들하고는 6천사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예요. 그래서 이제 월급이 얼마가 됐든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다르잖아요.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을 수 있는 금액을 세팅하고 그거를 6개월에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 이렇게 스스로 목표를 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쭉 모아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보다 조금 더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6개월에 원래 1,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이미 넘어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3개월, 4개월 차 됐거든요. 근데 이미 1,000만 원 거의 다 돼서 목표를 수정할게요, 이런 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축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이 6,000사 하면서 뭐 500만 원 모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혹은 뭐 6개월 안에 혹은 3개월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을 관리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지출을 좀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지출을 그냥 줄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은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정도라도 내가 매일매일 돈을 어디에 쓰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에 쓴 돈이 제일 아까웠는지, 이런 걸 적어보시고, 그럼 아까웠던 지출은 다음에 좀 안 하시면 아무래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내가 줄일 수 있는 포인트를 스스로 찾아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까지 모으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도 초반 1억을 모을 때까지 무조건 지켰던 습관이나 규칙,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있죠.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1억 네. 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카페 친구들한테는 항상 제로를 만들지 말자. 집을 사더라도 1억은 놔두고 사야 된다. 현금을 꼭 네네. 1억 정도. 뭐 집 살 때 내 돈 다 들어가고 레버리지 들어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집을 살 때도 레버리지는 당연히 끼겠지만 1억 정도 내가 굴릴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가지고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억 모을 때까지는 가계부 진짜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예산 정산 열심히 하고 내가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 요건 아낄 수 있었는데 왜 못 아꼈는지, 이런 거 분석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기본이니까 추가적으로 했던 게 독서였어요. 독서. 네, 책 정말 좋아해서 지금도 많이 읽고 있고, 저는 독서가 정말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을 바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도서보다는 오히려 인문학 도서 같은 걸 많이 좋아해서, 그런 책을 읽으면 조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인문학 책에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1억 모으는 동안까지 마음이 힘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네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저만의 시간을 좀 가졌고, 퇴근 후에 1시간 정도 또 저만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럼 하루에 2시간이 확보되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좀 이제 혼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가족들이 잘 때. 그렇게 해서 쫙 연결해서 3시간은 아니지만 짬짬이 토요일에 한 3시간, 일요일에 3시간 정도를 제가 저를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돈 관리도 하고 가계부도 쓰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에 평일에는 2시간이니까 5일이면 10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3시간 하면 거의 일주일에 16시간을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퇴사할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했더니 시간에도 복리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복리 효과가 이제 몇 프로 정도 일어났다라고 해서 가정을 해보고 쫙 그렸더니 제가 한 15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더라고요. 그런 계산을 해보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퇴사를 42살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퇴 나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얼추 비슷하게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 시간을 독서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돈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습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때 약간 자기 개발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쵸. 저는 이제 독서 많이 했고요. 아침에는 주로 책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출근길에는 책 읽으면 좀 힘드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뷰티풀 있었으면 봤을 텐데, 보면서 이제 경제 네네. 공부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제가 이제 돈 관리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얼마를 쓸 건지 막 계획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남은 돈은 얼마인지 막 이렇게 통장 막 확인하면서 적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정도 제 일을 했죠.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도 책을 썼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책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원고 쓰는데 많이 시간 썼었죠. 네. 그렇게 했더니 인생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게 이제 복리 효과가 나오면서. 그죠? 네. 시간에서도 복리 효과가 기가 막히게 시간이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한 8% 정도를 넣고 계산을 네. 해봤거든요. 네. 근데 1년에 그럼 내가 몇 시간을 썼지? 그럼 이게 내년도에 몇 프로의 성장을 했어. 뭐 이렇게 계산을 쫙 해봤더니 진짜 한 15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얼추 내가 60세 기준으로 42살이니까 한 8년 정도 이렇게 퇴사를 먼저 일찍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 시간 동안 집안일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들에게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은퇴를 이제 코앞에 두셨을까요? 약간 그거 다 포함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데 노후 네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 이제 직장 선배들 중에서도 은퇴가 코앞이신 분들 계세요. 이제 아직까지는 60세 은퇴니까 55세, 56세 이런 분 진짜 약간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제 집이 다인, 나는 집밖에 대부분 없어. 그렇죠. 대부분. 네, 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국민연금 낸 게 있고, 그리고 퇴직금 받으실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연금 들어놓으신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없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이런 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진짜 이런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럼 일단 주택연금이라도 활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한 1억 정도는 모아놨어. 현금이 있어. 라고 하시면 저는 아까랑 반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먼저 투자를 해서 자산을 키운 다음에 배당주를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은퇴가 코앞이니까 반대로 배당주에 좀 투자를 크게 해서 배당금을 받으셔서 거기서 또 좀 아껴가지고 차곡차곡 S&P 500이나 이런 걸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노후가 기니까. 그래서 한 10년 이상 내가 큰 돈 아니고 지금 연금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배당주 사서 배당금 받는 거 주택연금 이런 거 다 활용하셔가지고 좀 아껴서 소액으로라도 이런 S&P 500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 20년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60에 은퇴하면 10년이면 70 또 10년이면 80인데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렇죠. 네. 80 이후를 바라보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네요. 발상의 전환. 그쵸. 네네.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미 뷰티풀에서 좋은 얘기를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안 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만 생각을 해봤는데 좀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들 요즘은 이제 배당주 ETF도 워낙 많고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식 하세요 이러면 무서워서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배당주는 그래도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조금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한 7천만 원 정도라도 배당주를 사서 배당금을 받아보시면 이런 거구나. 이해가 좀 되시고 조금씩 준비를 하셔가지고 S&P 500에 장기 투자 한 10년 내다보고 혹은 20년 내다보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모아둔 노후 자금을 불리려고 투자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돈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재테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전제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거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안전하게 중수익, 고수익도 없습니다. 이런 말에 현혹이 되면 이제 사기 당하시는 거거든요. 네. 제일 피해야 될 건 일단 사기죠. 정말 뭐 날아가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상품으로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ELS나 DLS 이런 파생 상품은 너무 위험해요. 수익은 뭐 그렇게 고수익도 아니잖아요. 뭐 중수익인데 위험은 되게 고위험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운이 좋으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원금의 뭐 80%, 90%까지 손실을 볼 수 있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기사에 또 나오잖아요. 뉴스에 어르신들이 예금인 줄 알고 가입했다. 그래서 뭐 고소 고발 막 일어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자금으로는 코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인. 네. 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코인 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자금이 충분하고 일정한 부분만 코인을 하신다면 괜찮은데 내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고 당장 돈을 좀 크게 불리고 싶고 빨리 불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 코인을 들어가시면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약간 크게 벌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또 크게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2030 세대를 보면은 코인이나 주식에 올인을 하거나 그래서 일확천금을 좀 뭐 노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돈에 무관심한 그런 세대들이 좀 있어요. 극단적으로 갈리는 2030 세대. 약간 부자 언니로서, 성공한 부자 언니로서 좀 깨달은 말을 좀 네. 조언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부자 언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원래 가르치던 그러니까 코칭을 해주던 사람이니까 부자 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야기 듣고 코칭을 해줬던 경험을 잘 살려보면 요즘 2030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니까요.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 돈이 많은 것과 부자가 된다는 거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돈이 많은 사람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인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이 많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거, 그게 부자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30 여러분들이 내가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땡기겠다. 뭐 나쁘진 않지만 땡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돈을 관리하는 능력. 이게 필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돈하냐? 네, 많은 분들이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되게 확신해요. 왜냐면 돈이 많은데 불행하게 사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지만 돈은 우리한테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옵션을 원래 난 한 개밖에 없었는데 내가 뭐 한 3억 정도 되니까 옵션이 2개 되고 10억 정도 되니까 3개 되고 이렇게 옵션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다양해지는 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돈에 집착하는 분도 있고 한데 돈이라는 게 결국 내 인생에 나한테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을 원한다면 추구한다면 조금씩 관심을 더 가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확천금 이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이제 나중에 불행으로 가는 출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차근차근 부자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라톤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의 그 속마음은 천천히 하겠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봉주 선수가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2시간 7분대의 기록을 갖고 계시대요. 근데 그렇게 뛰려면 100m를 17초, 18초로 뛰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100m 20초 넘게 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마라톤도 굉장히 전력 질주해야지만 순위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는 원래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리인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18초 뛰지 않아도 되니까 20초를 뛰더라도 꾸준히 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차근차근 여러분들만의 로드맵을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1억을 모으는 팁, 또 1억을 어떻게 2억, 10억으로 불리는 팁 이런 것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귀담아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출간하신 책도 한번 꼭 네, 읽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카페도 있어요. 저희 이제 제린이들을 위해서 아, 마인드 잡아주고 실천하는 이런 카페거든요. 그래서 제린스 라이프인데 거기 오시면 정말 돈 관리, 뭐 예산하고 정산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좀 바꿔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제가 한 달에 2번씩은 소통을 하거든요. 줌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마라톤 혼자 뛰면 외롭잖아요. 같이 뛰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저랑 같이 달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네. 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재테크가 1년, 2년 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해야죠. 네, 오래 가야 되는, 마치 다이어트처럼 정말 오래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유지하기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이미 평범한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좀 끌어줄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좀 끌어주고,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책도 읽어보시고 카페도 가입해 보시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나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